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6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와 현대 수필이 같이 나와 있는 세트를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세트는요, 가작품으로 구강의 북새곡이라고 하는 가사가 하나 나왔고요. 또 나작품으로는 신교의 귀산음이라고 하는 연시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작품으로 현대 수필 안도현 작가의 엿장수 생각이라는 수필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가작품 구강의 북새곡 잠깐 알아보면요. 이 구강이라는 작가 상당히 낯설은 작가일 수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하고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강 작가는 1757년부터 1832년까지 사라졌던 분이니까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그렇게 사라졌던 분인데, 이 지난 3월달 고3 모의고사에 고전시가 구강의 총석곡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만 지난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했던 3월달 고3 모의고사 중에서 구강의 총석공이라고 하면서 이 구강이라는 분의 이름을 처음 이렇게 모의고사 세계에서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총석곡이라고 하는 게 제가 썼지만 관동 8권 중에서 하나, 지금은 북한 땅인데요, 강원도 통천 지역에 있는 총석정이라고 하는 그 일대를 기행한 감흥을 노래한 가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총석정을 관동 8권 중에서 최고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또 총석정 앞에 바다에 아주 돌기둥 무리, 그거 보고 총석이라고 하는데 그 기암괴석 돌기둥 무리를 굉장히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이따 보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북새곡 역시 그 암행어사로 부임해서 가는 그런 관리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총석곡 역시 이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린다, 그런 내용도 그 보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신에 같은 구강 작가와 관련돼 가지고 금년 고3 3월달에 나왔던 구강의 총석곡도 또 관련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혹시 뭐 저희 채널이 아니더라도 금년 고3 3월달 구강의 총석곡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가작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이 가는요, 구강이 암행어사로 겨울에 북한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가사라고 하는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때가 1812년 겨울이라고 합니다. 1812년이면 이때가 순조 때죠. 네, 이때가 순조 때고요. 특히 1812년보다 바로 그 전해 1811년도에는 그 평안도 관서지방에서 홍경련난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19세기 들어와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삼정의 문란도 있었지만, 특히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 또 큰 원인이 되어서 1811년에 그 관서지방 평안도 지역에 홍경련난이 일어났는데요. 이 구강 작가가 이렇게 기행을 한 곳은 바로 그런 관서 지역이 아니고 관북지방, 여긴 북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같은 표현입니다. 북간이건 관북이건 간에 함경남도 지방을 이렇게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행가사죠. 네, 그래서 장르를 세분한다면 기행가사인데요. 이 같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노래한 그 조선시대 후기 가사 중에서 이 북청가 같은 좀 비슷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가사들이 좀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형이라는 작가의 북청가 같은 그런 같은 지역을 지나가면서 노래한 가사들 중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가사 작품이 있는데, 그런 가사는 기행가사라기보다는 유배가면서 이제 겪은 일들을 노래한 그런 유배가사라서 북새곡 같은 기행가사하고 좀 약간 좀 컨셉을 좀 달리합니다. 네, 하여튼 거의 비슷한 지방이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그쪽을 다니면서요, 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 역시 그렇죠. 역시 19세기 초반이니까 삼정의 문란이 심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피폐한 삶과 지방관리들의 폭정을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감상이 드러난다. 자, 그러니까 아마 작품에 뭐 피폐한 살도 나와 있을 테고, 또 폭정도 나와 있을 테고, 또 그걸 저 작가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감상 중에서 어떤 감정이 드러나 있느냐, 이렇게 위정자로서 목민관하고 같은 말이겠지만, 하여튼 근데 암행어사니까 뭐 정확히 목민관이라 하긴 좀 그렇죠. 지방 수령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구강의 연민의 정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책임감이 표출되고 어느 부분이 연민의 정을 표출하고, 자, 그런 걸 잘 살펴가면서 이 보기 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북한 지역의 겨울에 1812년 겨울에 암행어사로 다녔고요. 그걸 임무를 마치고 1813년 그 다음에 봄 들어와가지고 이 북새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뭐 역사적인 사실까지 좀 보충해서 말씀드렸고, 가작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가작품 읽어보기 앞서서 역시 항상 첫 문제는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읽으면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좀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16번이죠.
네, 바로 16번. 이게 지문 끝나고 첫 번째 문제가 근데 오답률이 63%를 넘어갔습니다. 그 가와 나, 즉 가사 작품과 연시조에 나오는 표현상 특징 일단 어떤 걸 유념해서 봐야 될까? 근데 흔히 나오는 서류적 뭐 표현, 뭐 문답식 뭐 그런 거는 아니죠. 물음의 형식 그런 거 안 나오고 자, 1번 선지부터 보면은 문답 구조.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답 구조가 있는지, 즉 가는 있고 나는 없는지. 그다음에 또 공간을 대비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 것이 있는지, 또 3번 선지 보면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 형성하게 되겠죠. 4번 선지 구체적인 수치 활용해서 상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지. 5번 선지 또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 사용해서 시간의 경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 가면서 가작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작품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분량상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 이 북새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엄청 분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신 부분에서 뭐 딴 파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하여튼 뭐 기본 컨셉을 일단 뭐 기본 컨셉은 계속 일관되게 유지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컨셉을 또 계속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이 없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바로 이거 바로 피폐해진 백성들 떠도는 삶이죠. 뭐 다른 말로 유랑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인데, 여기서 그냥 지나치게 앞서서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바로 이거 바로 16번 선지 3번에 나왔던 유사한 통사구조죠. 바로 이게. 네, 이게 바로 아까 16번에 3번 선지에서 봤던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입니다. 자, 어린 자식 등에 업고, 딱 이거만 보면은 관형어 나와 있고 명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등에 업고, 등에 업고 차원에서 보자면 또 부사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또 어린 자식은 등에 업고에 또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자란 자식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관형어가 나와 있고 명사가 나와 있고, 또 자란 자식은 통째로 또 손에 끌고의 목적어가 되고, 손에 끌고는 또 부사어 동사,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관형어 명사 그 자체가 또 목적어, 또 부사어 그리고 동사, 그렇게 똑같은 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사한 통사 구조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까지 했고요. 참아보지 못하려라. 바로 너무 불쌍해서 참아 못 보겠다. 역시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연민의 정이 딱 표출되고 있으면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직이 묻는 말씀, 아까 문답구조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뭐라고 물어보나 보겠습니다. 어디로서 쫓아오며 어디로 가려는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사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또 부사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는 모습이네요. 이것도 유사한 통사구조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일단 유사한 통사구조 체크했으니까 16번에 3번 선지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16번에 3번 선지 보면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인데 이게 나에는 있고 가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와 달리니까 벌써 여기부터 틀렸네요. 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와 달리가 아니죠. 네, 가는 지금 유사한 통사구조 딱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이것으로부터 벌써 딱 세 줄 보자마자, 아니 한 5줄 보자마자 딱 16번에 3번은 아웃이죠. 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계속 화자가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려들 가는 사람인가, 즉 배고파서 가는 사람들인가, 가게 되면 얻어먹나, 즉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나, 그런 얘기죠. 아무데도 한 가지라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날 따라 도로 가면, 그러니까 다시 나 따라서, 자기 신부는 물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가면은 자기가 잘 원님한테 말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하게 해줄세. 안접이 무슨 뜻이냐? 각주 보면은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살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쉽게 믿기 어렵겠죠. 네. 그다음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겨우겨우 대답하되 나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곳은 당진이라. 자, 자기들이 사는 곳은 당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진, 이 한자가 충청남도에 있는 당진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당진이 아니고, 뭐 다른 자료 보니까 이게 장진, 그러니까 한자로 그 장진이라고 써서 이게 좀 개마고원 쪽에 또 6.25 때 유명한 장주로 전투 나오는 바로 그 장진, 그건데 이 당시는 뭐랄까 초성에 그렇게 지읒보다는 그 디귿을 써서 그렇게 장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당진이라고 한글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당진이 아니고 개마고원 쪽에 장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하여튼 문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크게 뭐 이게 충청도인지 아닌지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자기 사는 곳은 당진인데 여러 흉년 들어 살 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신구한을 있는 자의 물리니. 자,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에 나오는 바로 이거죠. 인징족징, 인징이라고 하는 게 이웃사람 도망가면은 나와서 사는 사람한테 세금
세금 물리고 또 친척이 도망가면 또 남아있는 친척한테 물리고 바로 그게 인징 족징이죠. 바로 그 얘기가 도망간 자 신구한을 있는 자에 물린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네, 바로 19세기 들어와서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제 것도 못 바치면 남의 곡식 어찌 알고 바로 남의 곡식 인징 족징 그런 겁니다.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 것만은 아니 가고 어찌하리 굶고 맞고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렁에다 염려 없이 묻히면 도리어 편할지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이런 고로 가노매라 여기서 이제 대답을 끝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아까 16번의 그 1번 선지였죠. 바로 16번의 1번 선지에 나왔던 문답구조 가에 있네요. 다시 16번 1번 선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16번 1번 선지 가는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 시상 전개하고 있다. 요거 맞겠습니다. 가는 맞는데 이제 나는 없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시조지 않습니까?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그렇게 있는데 그 분량상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분량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1번 상당히 답이 유력합니다. 네,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성들의 참 기막힌 하소연을 듣고서 이제 막 이제 화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요. 내가 빨리 가서 임무를 완수해야 돼. 임무를 빨리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아까 보기에 책임감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 살려보세요. 둘째령을 올라서서 고을지경 바라보니 10집에 7집은 횡그러니 비었더라. 네. 10집에 7집은 횡그러니 비었더라. 여기도 벌써 17 벌써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숫자로 상황 변화 있는 거 뒤에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읍중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의 곡성이다. 곡성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20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어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곡성 일단 기역 나왔으니까 먼저 20번 기역에만 해당하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20번 곡성만 먼저 보면요. 기역. 자, 기역은 현재 상황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건 맞는데 이게 화자의 소리가 아니고 백성들의 소리죠. 바로 백성들의 소리가 2번 선지에 있네요. 네, 화자의 소리가 아니고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울분을 드러내는 백성들의 소리 2번 일단 기역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역에 나와 있는 게 4번인데 기역은 화자의 과거 경험 떠올리게 하는 소재? 아니, 백성들의 곡성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뭐 그런 과거 경험 나온 적이 없네요. 기역 땡입니다. 그리고 5번 선지도 역시 기역과 관계없고 일단 20번을 통해 가지고 먼저 가만 보고도 지금 1번하고 4번 아웃됐습니다. 네, 계속 본문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전년에 2000여호, 금년에 700호라. 자, 전에는요, 사람들 사는 집이 2000호가 넘었었는데, 금년에 벌써 사람들이 떠나가고 700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거,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지금 상황 변화를 드러내고 있죠. 백성들이 더 이상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떠난 상황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 변화가 나온 게 아까 그 16번의 4번 선지였죠. 네, 16번의 4번 선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16번의 4번 선지 보면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드러낸다.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에는 없고 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에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네요. 네, 벌써 요 부분만으로도 또 4번 아웃됐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 활용해서 상황 변화 지금 가에도 나오는데 벌써 가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땡이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혹한 유부사와 답답한 이도호는 답답하다고 하니까 굳이 탐관오리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답답한 이도호는 국곡도 중권이와 인명인들이 아니볼까. 자, 나라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가치관이 좀 있네요. 하여튼 백성 없는 곡식바다 그 무엇에 쓰려는요. 출도한 후 암행어사 출도요 그런 얘기죠. 전령하여 니징 족징 없이 하고 아까 그 이웃 사람이 도망가면 대신 물린다. 족징 아니 인징 그런 표현 썼는데 여기 뭐 니징 인징 같은 뜻이겠습니다. 니징 족징 없이 하고 바로 그런 게 아까 위에 표현에 도망한 자 신구한 바로 그 얘기네요. 도망한 자 신구한을 있는 자에게 물린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두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주고 신구한 7만석은 탕감하자 아르겠네. 자, 이렇게 뭐 없애주고 덜어주고 탕감하자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또 여기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고 일단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나머지 쭉 보겠습니다. 다시 16번 가보겠습니다. 네, 16번 1번 아까 봤고 2번 선지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 자, 일단 여기가 둘째랑 넘어가고 쭉 자기가 여정을 따라가지고 가는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는 것만 나왔죠. 공간을 대비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 차이를 그렇게 대비해가면서 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드러낸다.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에 그런 게
있다고 나온 식으로 이렇게 선지를 구성했으니까 2번 틀리네요. 요것도 아웃이고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 이 가에서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 본 적 없네요. 5번도 땡이고 결국 가장 유력한 답은 역시 1번인데 결국 나 연시조 보면서 이렇게 연시조 안에 문답구조만 없으면 1번이 확실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기가 나와 있는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일단 1번 선지입니다. 차마 보지 못하려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연민의 정도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맞고요. 2번 선지 안접하게 하여 줄세에서 고향으로 가려는 백성들을 도우려는 위정자로서의 책임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 안접하게 하여 줄세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좀 책임감 느끼고 그런 거 여기까지 맞는데 슬쩍 지나가다 보면 이 안에 함정이 있네요. 이 백성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이 아니죠. 지금 고향을 떠나서 지금 어디론가 떠나가는 유랑민들입니다. 백성들은 유랑민들이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자꾸 떠나가는 사람을 이 화자가 붙잡고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잘 말해볼게. 그렇지만 뭐 거기에 동조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액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함정으로 끼워 넣네요. 네, 그래서 이걸 지나치면은 뭐 그냥 낚일 수가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 오답률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2번 답 나왔네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네, 도망한 자 신고한을 있는 자에게 물리니 바로 니징 족징 그런 거죠. 불합리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현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입니다. 네,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 살려보세에서 암행어소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 역시 맞고요. 5번 선지입니다. 백성 없는 곡식받아 그 못에 쓰려 하는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방관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맞겠습니다. 답은 2번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네, 나 작품 신교란 작가의 귀산음인데요. 이 귀산음이라는 뜻이 산으로 돌아와서 읊는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살이 맞추고 고향 또는 자연에 들어와서 자연생활의 한가로움 뭐 그런 걸 노래하는 시인데요. 이 신교라고 하는 작가는 1641년부터 1703년까지 즉 주로 활동한 시대가 뭐 현종, 숙종 때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아마 숙종 때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 작품에 대해서는요, 보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시조란 얘기겠죠. 네. 그럼 나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수입니다. 총 8수인데 이 중에서 1수, 2수, 4수, 5수, 8수가 나왔고요. 그럼 3수, 6수, 7수가 빠져있는데 그 빠져있는 부분 내신을 대비해서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 출력을 해서 이거 나 작품 맞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 작품입니다. 네. 일체 1수입니다. 10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자 10년 동안 벼슬길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사람이 50세에 딱 이렇게 벼슬길에 나아갔다고 그럽니다. 이때가 아마 숙종 때라고 그러네요. 네. 숙종 때, 네. 50세에 좀 늦게 나갔죠. 50세에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산천우구 하되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사는 달랐으라. 사람의 일은 많이 달라졌네요. 자, 그러니까 많이 슬퍼하는 내용이 종장에 나오겠습니다. 아마다 세간 존몰, 세상 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존몰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존속과 멸망을 못내 슬허하노라.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수마다 또 선지로 연결된 것이 18번 문제니까 각각 선지와 대조해 보면서 작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18번은 1번 선지 가겠습니다. 네, 18번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인데요. 1번 선지. 네, 일수 돌아온 고향에서 변해버린 인사에 대해 슬픔 나타내고 있다. 그냥 당연히 맞겠습니다. 네, 2수로 갑니다. 네, 이수 강산아 나 왔노라 백구야 반갑고야. 자, 늘 이런 거 나오면 뭐 자연과 어우러지는 거, 뭐 물알지 그런 얘기 잘 나오죠. 청풍명월도 기다려줄 알고 맞는. 그러니까 뭐 결국 자연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종장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은이 지중하시니 자연지체하여라 하는데 바로 이 뜻이요. 자기 이렇게 자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워낙 임금의 은혜가 너무 무거우니까 결국 그만큼 내가 좀 저절로 늦게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연이요 뭐 네이처 그 자연이 아니고 각주를 보면은 저절로 늦어 머뭇거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또 이런 은혜가 중하시니까 차마 벼슬길을 빨리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약간 좀 뜻을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뜻은 결국 벼슬길 하다 보니까 저절로 고향에 들어오는 게 늦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하여튼 그 이수에 대한 선지 18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네, 18번에 2번 선지 보시면 이렇게 강산을 즐기느라 임금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금 밑에서 벼슬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의 저절로 이렇게 강산에 늦게 돌아왔다. 그런 뜻이지. 이렇게 강산 즐기느라고 임금한테 가지 못했다. 그런 거 저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 쭉 보다 보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사수 보겠습니다. 사수입니다. 네. 산화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운다인데요. 아니 산꽃이 산에 피고 물에 피고 산꽃이 산에 피고 물새가 물에 운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약간 특이합니다. 네. 산의 꽃은 물에 피고 또 물새는 산에 운다. 하여튼 근데 여기서 딱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게 아까 그 16번에 3번 선지였죠. 유사한 통사구조. 여기 딱 잡혔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딱 산화는 물에 피고 주어, 부사어, 동사 또 그다음에 또 물새는 산에 운다 또 같이 대꾸 이루면서 주어, 부사어, 동사 그렇게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 나왔죠. 근데 이게 나와 있는 16번의 3번 선지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나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가 부분 일단 이거 보고 아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에도 유사한 통사 구조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계속 사수 계속 종장 읽어보겠습니다. 중장이죠. 일신이 한가야 산수간에 누웠으니 지금 자연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했습니다. 나는 몰라 하노라. 자, 그럼 여기 또 뭘 느껴집니까? 산수간하고 세상하고 지금 공간을 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공간을 대비하고 있고 자기는 세상을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역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나왔냐면은 아까 16번에 2번 선지였죠. 16번에 2번 선지. 네. 16번 2번 선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네, 16번 2번 선지 보면은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방금 나에서 우리 봤습니다. 네. 산수간하고 세상을 대비하면서 자기는 세상을 신경 안 쓰겠다. 그렇게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냈는데 그런 내용이 나에 있다고 해야지. 그게 나에는 있고 가에는 아까 없었는데 거꾸로 가는 나와 달리 그렇게 쓰니까 이게 틀렸네요. 나에는 있는데 가에는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달리를 거꾸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보더라도 2번은 아웃이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이 사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아까 몇 번이었죠? 네, 18번 문제 18번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네, 18번에 3번 선지 보시면 네, 사수 세속의 어지러운 소식을 모른 채 하며 살고 싶은 심정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그대로 맞겠네요. 네, 계속 이제 오수 보겠습니다. 네, 오수입니다. 검은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득불고 명월도 돌아온다. 계속 자연과 즐기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하물며 유신한 무력이가 뭔가 했더니 갈매기네요. 아까 백구나 마찬가지네요. 하물며 유신한 무력이는 오명가명 하나니 즉 뭐 청풍, 명월 그 무력이 다 자연과 어우러져 가지고 즐기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18번에 4번 선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8번의 4번 선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른 말로 무라일체 그런 거죠. 자연에 대한 친근감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그다음 계속 다시 본문 갑니다. 네, 이 마지막 팔수를 보기 앞서서 이 검은고 하니까 요번 시험 세트에 나왔던 고전소설 그 소학사전에 또 재밌는 검은고를 소재로 한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네, 물론 저희 채널에서도 이 소학사전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만 요번 세트에 나왔던 고전소설 소학사전을 보면은 이 검은고를 개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물론 이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소시 집안 자식인데 이게 서준이라고 하는 해적한테 길러지면서 서개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서개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라죠. 근데 우연히 자기 친할머니 집에 우연히 들렀는데 이제 거기서 검은고를 탑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의 실제 친할머니, 그러니까 소학사의 어머니죠. 소학사 어머니는 그 검은고가 자기 집안 거라는 걸 딱 금방 알아채고서 바로 얘가 내 손자 맞네 그렇게 직감하는데 또 서계도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 손자는 전혀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원래 우리 서준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소학사 집안 것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독자들로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 핏줄도 못 알아보나 그렇게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검은고. 네, 그것이 이번에 또 소학사전 고전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또 재미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팔수 보겠습니다. 네, 팔수 보시면은 산수의 병이 되고 금가의 벽이셔. 바로 자기가 자연을 좋아하는 병. 그리고 검은고 타면서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벽이 있어가지고 산수 좋은 곳에 금가로 논이 놀아. 금가, 요것도 아까
봤지만 그 20번의 니은으로 또 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어라 초로 인생이 아이 놀고 어이하랴. 네, 서리적인 표현이죠. 초로 인생, 이슬 같은 덧없는 인생이니까 즐기고 놀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금가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나와 있는 20번 선지들 쭉 보겠습니다. 네, 20번 중에서 니은 금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먼저 1번 선지입니다. 벌써 일단 아웃입니다만 하여튼 니은은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 요건 맞네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니까. 그럼 벌써 근데 기억 때문에 1번은 땡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와 있는 게 니은은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소리 요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선지 물론 벌써 아웃이긴 합니다만 니은은 화자의 과거 경험 떠올리게 한다. 글쎄요. 검은고 가지고 과거 경험 어떠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은도 땡이네요. 그리고 5번 선지 니은은 모두 긍정적인 상황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반전 이거 전혀 알 수 없죠.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5번도 땡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수에 대해서 8수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는 18번의 마지막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18번의 5번 선지 보시면 인생이 더덥다고 느끼게 초로 인생이죠. 산수의 노래를 즐기며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 아이 놀고 어이하랴. 그렇게 서리적인 표현으로 즐기자.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것도 맞으니까 역시 2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 나머지 부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선지가 가장 유력한 정답일 것 같다고 했는데요. 역시 문답구조 우리가 연시조에 원래 분량이 짧아서 문답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만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문답구조 묻고 답하는 그런 구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는 없죠. 그럼 역시 답은 확실하게 1번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오답이 많이 나온 선지가 3번 선지였더라고요. 네, 3번 선지. 아마 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일단 양쪽에 다 있는 거에 좀 착안해서 이렇게 둘 다 있다고 봐가지고 아마 답으로 골랐거나 아니면 이 가작품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 자식 등이었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그리고 어디로서 쫓아오며 어디로 가려는 거 좀 앞부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쭉 그냥 흘려가면서 그냥 간과해 버리면 또 이렇게 나에는 있는데 간 없는 것처럼 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3번이 좀 오답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되는데 항상 첫 마디부터 첫 행부터 좀 집중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 작품 봤는데 다작품으로 가기 앞서가지고 여기 요번 세트에 실리지 않은 일수가 아니고 그 3수, 6수, 7수 같이 좀 나머지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3수 원문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암상에 유정하고 정화의 유수로다. 인력 편주를 화류관에 매야두고 일생의 금소와 벗지되니 절가는 줄 내몰라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왠지 종장이 좀 길긴 해요. 자, 이 뜻은 바로 오른쪽에 읽어보면요. 그 바위 위에 정자 짓고 정자 아래 물 흐르니 꽃과 버들 사이로 작은 배를 메어두고 일생의 검은고 여기 검은고 또 나오네요. 검은고와 서책으로 벗을 삼아 세월 가는 줄 나는 몰라 하노라 이렇게 3수고요. 그 다음에 7수를 보겠습니다. 7수가 아니고 진짜 6수입니다. 네. 장속 낙낙하고 간수는 잔잔한데 그 토와 상침에 낮잠을 더댔게니 산밖이 어지러운 풍구를 나는 몰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역시 세상을 신경 안 쓴다 그런 컨셉이 느껴지죠. 네, 해석을 보겠습니다. 네, 큰 소나무 늘어지고 시냇물은 잔잔한데 흙 위에 잠자리에 낮잠을 더딨게니 산밖에 어지러운 일들 나는 몰라 하노라. 계속 같은 컨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칠수 계속 검은고가 나오네요. 검은고 흥진커든 조대로 날아가니 즉 낚싯대 잡자 그런 얘기네요. 네, 도왔던 맑은 물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미끼 달지 말라. 미끼 달지 말라. 즉 고기 잡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취적이나 하오리라. 자, 그 뜻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검은고 흥 다음은 낚시터로 내려가니 도왔던 맑은 물에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미끼 달지 마라.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렇게 칠수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다작품 현대수필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보기가 나와 있는 19번 보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글쓴이는 엿장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엿장수를 기다리던 모습, 엿장수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반응, 엿으로 바꿔 먹었던 다양한 물건 등등 엿장수에 관한 추억, 즉 추억이 지금 세 파트로 되어 있겠네요. 뭐 엿장수가 안 올 때 기다리는 모습, 그 다음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엿장수한테 애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꿔 먹으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 추억이고요. 근데 다 그런 게 이제는 사라져 버렸겠죠. 이제는 사라져 버린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엿장수 같은 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느꼈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다작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엿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재와 또 추억을 담은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천재교육에서 나온 국어교과서에 또 오영수 작가의 고무신이라고 하는 그 소설 많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영수라고 하는 작가의 고무신이라고 하는 소설의 그 남자 주인공이 엿장수가 나오죠. 거기서 또 여자 주인공이 남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남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뭐 베이비시터 아니면 뭐 식모 또는 가사도우미 그렇게 이제 서울에 와서 해방 직후 그런 식인데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좀 약간 어린 여성인데 이제 그 동네엔 엿장수가 오면서 뭐 지금 말로 하면은 썸을 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남이가 결국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시집가면서 그 마을 떠나면서 이제 엿장수가 그 남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좀 뭐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슬프게 보고 있는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약간 좀 추측을 하게 해주는 뭐 그런 아주 약간 좀 슬픈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 소설이 생각이 나네요. 자, 하여튼 잠깐 중학교 때 배웠던 소설 상기해보면서 다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작품 후보. 그렇게 내용하고 문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기다리는 엿장수는 오지 않았다. 벌써 보름째 나타나지 않는 엿장수의 리어카를 기다리느라 조바심는 아이들은 오리처럼 목이 길어졌다. 바로 학수고대하는 그런 뭐 그런 표현입니다. 네,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마당에서 자취기를 하다가도 담너머로 슬쩍슬쩍 눈을 돌렸고 풀을 베다 꼴을 베다가도 동구 밖을 자주 힐끔거렸다. 여름날. 아, 가하고 나에서 나오지 않던 계절감 드디어 여기서 나왔네요. 아까 16번에 5번 선지 잠깐 빼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16번에 5번 선지 가에도 그렇고 나에도 그렇고 계절감 나타내는 시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계절감 나타내는 시어가 단어가 여긴 없더니만 현대수필 다해가서 나와 있네요. 여름날 하나 나와 있고 이것도 4번 잠깐 말씀 안 드렸나요? 그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상황 변화 드러내고 있다. 일단 가가 있는데 가에 없다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근데 나도 아까 10년 동안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뭐 이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배설길에 나아갔다가 이제 돌아왔더니 뭐 고향에 사람들의 일이 변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나에는 뭐 맞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가에 그렇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벌써 4번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죠. 네, 다시 다 본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날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노라면 꿈속에서도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귓전을 울리곤 했다. 엿장수의 그 넓적한 가위는 엿을 알맞게 나눈 도구인 동시에 그 소리로 엿장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이었다. 노련한 엿장수일수록 엿가위에 신명난 장단을 넣어 아이들의 귀를 길쭉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게 이제 엿장수가 오지 않을 때 기다리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가위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뭐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고요한 마을에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서 찰칵거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엿장수가 왔을 때 아이들이 반기는 모습을 정말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 가위 소리가 또 디귿으로 표시가 돼서 20번의 선지로 나와 있으니까 또 디귿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20번을 보겠습니다. 네, 20번 디귿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디귿 가위소리가 현실에 대한 불만 아니죠. 무슨 엿장수가 자기 또 홍보하려고 이렇게 또 흥겨운 리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의 불만이라니요. 요 땡이고요. 3번 선지 디귿은 주변의 분위기를 분적에 변화시키는 그렇죠. 이 엿장수 가위소리가 들리자마자 아이들 신났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가 나오죠.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4번 보면은 5번 보면은 디귿은 요것도 역시 이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반전 유발 요것도 전혀 아니죠. 디귿도 땡. 그럼 20번에 3번 답 확실하게 정리됐습니다. 클리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이들이 반기는 모습까지 봤고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네, 엿으로 바꿔 먹을 만한 물건이 없나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자기 집안에 있는 거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갖다 주고 사실 엿으로 바꿔 먹는다고 하는 게 사실 교환 가치가 딱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애들이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물건들도 막 가져다가 이렇게 바꾸고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꾸중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의 반응 나왔고요. 이제 중략을 하고 하지만 현재 이제 그런 엿장수란 그런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안 보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옛날의 엿장수는 없다. 엿장수의 가위소리도 없고 그 소리에 넋을 놓고 뛰어가는 아이들도 없다. 이어폰만 귀에 꽂으면 엿장수의 단조로운 가락소리보다 더 빠르고 변화가 심한 매력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엿가락보다 더 달콤한 군것질 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 즉 화자가 상당히 이런 상황 변화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데 뭐 화자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뭐 다른 현대 사람들은 별로 그리워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단입니다. 누군가 우스갯처럼 말했던 게 생각난다. 엿장수는 이렇게 순수하게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던 마지막 기업이었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엿장수, 넝마주의, 고물상이란 이름들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성각자들이라고 말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삼천리 유리 파편 강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 그런가 하면서 나름대로 또 독특한 시각으로 이제 이런 분들 가치에 대해서 아까 보기 나온 대로 이렇게 가치를 언급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남은 것이 이제 보기 문제가 있었던 18번 문제만, 19번 문제만 남았습니다. 네, 1번 선지입니다. 아이들이 엿장수를 기다리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애타는 심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뭐,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고 뭐담 너머로 힐끔거리고 맞고요. 2번 선지 엿장수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들의 모습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다시 돌아가서 보지 않더라도 정말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3번 선지 아이들이 엿으로 바꿔먹기 위해 들고 갔던 다양한 물건들 언급하고 있고 맞고요. 4번 선지 엿장수가 사라진 이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 자, 안타까운 거는 화자가 안타까운 건 맞는데 이 기존 세대들이요. 그 엿장수가 사라진 이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이어폰 끼면 더 좋은 음악 들리고 또 뭐 그러니까 그다음 뭐 또 엿가락보다 더 달콤한 군것질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뭐 엿장수 이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대들 당연히 이렇게 그 이후에 지금 세태가 변화한 거 당연히 더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고 즐기면서 이제 엿장수 생각나지도 않는 거죠. 네, 지금 화자만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 컨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선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엿장수가 그 엿장수가 했던 일에 같이 그렇죠. 뭡니까 민족 자본으로 성장한 기업이었고 또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천했던 선각자들 그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독자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안 그런가 그러면서 네,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5번도 맞겠습니다. 답 4번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2 6월달 모의고사 고전 시각 플러스 현대 수필 세트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